LIB 초대석입니다.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진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을 주제로 오랫동안 사진 작업을 해온 유재형 사진작가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가네요. 네, 우리 유 선생님은 오랫동안 인천과 관련된 사진 작업을 해오셨는데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제가 70년대 초에 인천 내려와서 초기에는 한 5년 동안 일반 풍광을 쫓아서 이제 사진을 찍긴 했는데 무엇인가 인천을 좀 알게 되니까 그 섬이라든지 또 오래된 유적이나 이미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이제 지역신문에 91년부터인가 연재했던 그 인천의 풍물산책이라는 데를 통해서 인천의 역사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진들을 토대로 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찍는 작업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하게 구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장소가 화수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화수부대에 물이 들어오는 풍광들이 너무 좋아서 화수부대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약 100가구에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거진 한 10년 정도 4차례에 걸쳐서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닌데 저희 후배들과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도 화수부도가 있긴 한데 네.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해서 뭐 거의 뭐 변화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얼음을 이렇게 배 하역하는 장치인데 이런 것도 뭐 다 없어지고 인천만이 고유하게 간직해야 되는 정체성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때 2000년대 초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 전시회를 하고 또 이 지역 사람과 어울리는 축제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직도 네. 뭐 이 부분에는 애정이 되어 있고요. 또 2010년 들어서는 이제 섬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제가 이 문갑도 섬을 가서 이렇게 문갑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년, 4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문갑도는 그 덕적도 바로 앞에 있는 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덕적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네. 내려가는 곳인데 옛날엔 뭐 새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파시를 이루던 곳인데 지금은 아주 아마 그 덕적군도 중에서는 제일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가구가 100명도 되지도 않는 분, 가구 수는 한 40가구, 50가구.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마을 분들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꽃게에 관심이 있어서 꽃게배를 타고 연평도 앞바다까지 가서 3번, 4번 배를 탔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에 드디어 이제 전시회를 했고 그때 슬라이드를 24대를 컴퓨터로 제어해서 그 공연장에서 그 24대의 슬라이드가 돌아가는 그 필름의 영상을 프레젠테이션한 형식으로 음악도 편집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육지 쪽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그 섬에 대한 동경으로 이제 섬 쪽을 좀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끔 시간이 나면 연안부두 그 옹진 공판장 꽃게 공매하는 데 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많은 작업 또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을 꾸준히 네. 해오셨는데 네. 그 연안부두 꽃게를 네. 그 사진 작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색적으로 보통 사진 전시회가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뭐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텐데 어떤 의미들이 있나요? 지금은 뭐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아날로그 우리 슬라이드 필름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네. 슬라이드 필름을 놓고 벽에 투영하는 슬라이드 프로젝터가 있었죠. 거의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그 사진의 크기나 작품의 한계성 때문에 제가 또 그 사진의 평면 예술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끌어내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필름을 이렇게 디졸브라고 해서 한 컷이 보이고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다음 것이 나타나는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인천시립극단이 공연한 그 조정래 소설 아리랑을 네. 무대에 올렸는데 그때 슬라이드 필름으로 배경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9년에 등신불이라고 그 연극의 배경을 슬라이드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뭐 전부 다 빔 프로젝터로 거의 다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연구하고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독보적으로 그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 작품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에서부터 그 영상을 신호를 주면 영상 신호가 각각 24대의 환등기를 제어해주고 여러 개의 멀티 화면과 또 큰 화면, 작은 화면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비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크린도 굉장히 큰 스크린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의 스크린, 여러 개를 네네, 작은 스크린, 큰 스크린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시선을 계속 그 좌우, 상하 이렇게 유도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설치 예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디오 아트에 가까운 그런 그렇습니다. 예, 예. 화질은 최고죠.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슬라이드 예, 필름이니까요. 사진은 예, 네. 필름을 확대해서 네. 예, 빔 프로젝터하고는 보여주는 이제 거니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 사진전도 지금 뭐 아까 화수부두도 한 4번 정도 전시회를 하셨다 네. 그러고 기획전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요즘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문갑도의 마을 분들을 이제 찍고 오랫동안 드나들다 보니까 옛날에 거기 독공장이 있었답니다. 네. 그 독공장의 흔적은 사라져 버리고 독만 남아 있는데 그 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람 냄새 나는 채취를 어떻게 하면 독과 같이 잘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독을 이제 마을 어디에다 이제 연출을 하기도 하고 뭐 폐가 있는 독을 찍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독이 물동이로 쓰기도 하고 뭐 간장, 된장 남아서 쓰고 있는 독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감이 가요. 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뭐 2, 3일 정도 지내면서 그 독을 찍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1991년부터 이제 찍어온 인천 풍광이 그때 91년도니까 25년이 좀 넘네요. 그래서 그때 그렇죠. 네. 현장을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아있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들이나 초기에 찍었던 인천의 풍광과 그다음 제가 찍은 91년도에와 지금 현재 2016년도의 현재의 모습을 오버랩하는 타임랩스적인 성격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그걸 이제 개인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꽃게 작업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곳에 이렇게 어떤 생각이 가면 계속 끝까지 또 시간이 달라짐으로써 풍광이 변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갔던 거를 또 가고 해서 앞으로 제가 그동안 쭉 건드려 왔던 작업들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 예. 네. 아이고,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 문갑도가 저는 그 독,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장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지는 잘 몰랐었고요. 새우젓도 이번에 만들었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또 흔히 우리 섬에 계시는 분들은 좀 우리 무치라 그러잖아요. 육지에 네. 있는 분들한테는 좀 폐쇄적인 성향들도 강할 텐데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사진을 찍고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섬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십니까?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육지에 어떤 분들이 와서 섬의 분들한테 무엇인가 좀 이렇게 다가가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을 차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거기를 드나든 지가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 인천의제 20일 실천협의회 문화분과 소속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를 이제 저희들 그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거기를 이제 드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3년, 4년 동안 그분들하고 서서히 관계를 맺는데 일단 사진을 솔직하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 찍어드리고 또 명절 때 같은 데도 일부러 뭐 제 식구하고 안 지내고 섬 들어가서 그분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그분들이 찍어진 사진들을 뭐 그 집에다 이렇게 전시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마을의 역사를 알고 또 지형을 알고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고 또 문화 불모지이기 때문에 뭐 영화도 한 번도 뭐 현지에서 상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들어가서 뭐 영화도 보여드리고 최초로. 네. 그리고 뭐 인천 시립극단 공연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문화예술을 좀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섬의 문화예술적으로 조금은 좀 마을 분들의 생각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접근한 끝에 작년에는 이제 드디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개최하고 인천 옹진군의 섬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자구리 축제라고 지금 개최를 하셨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마을에 들어오셔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잡히는 그 아주 그 밴댕이가 전어 비슷한 크기인데 낚시 아무것도 미끼를 달지 않고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들이우면 고기들이 지나가는 물꼬리랍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마을 그 외집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축제를 네. 하고 저희가 사진전도 하고 또 같이 뭐 공연도 하고 그 마을 분들이 나와서 같이 어울리고 춤추고 노는 그런 아주 그 마을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구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서 네.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은 그분들도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자식 최고예요. 지금 다 자식들은 전부 다 밑에 나가 있고 네. 아이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으세요. 조용해요.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활기차게 아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올해도 축제를 준비하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마을 기업도 올해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인준이 나신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유재영 작가님은 사진 작업을 뭐 한 40년 이상을 하셨는데 그 언제부터 사진을 시작하셨는지 하고요. 그것도 사진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 태어나기는 부천 복사골에서 태어났는데. 서울 어린 시절을 서울 가서 지냈습니다. 아버님은 철도청 그 선로반에 계셨는데 네.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오셔서 농사짓다가 나오셔서 이제 철도청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외삼촌이 이제 그 직원으로 있는 을지로 육과의 계림사진관이라는 데 가서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인물 사진을 찍는데 외삼촌이 이제 그 암시를 구경시켜 준다고 저보고 따라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런 흑백 사진을 뭐 빛을 쬐고 그 약물에서 이렇게 상이 살아나오는데 뭐 경이로웠죠 뭐. 그래서 자주 거기 사진관에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저한테 생일 선물로 거의 뭐 쓰지 못하는 그 스프링 카메라 이렇게 그 중형 120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인데 렌즈가 툭 튀어나오고 주름 상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일제 웰미라는 카메라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네. 그걸 들고 이제 뭐 시골 가서 뭐 송아지도 찍고 뭐 풍광도 찍고 거기 가서 현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진에 미쳐서 그래서 대학을 당시에 이제 서러벌리대 사진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아버님하고 이제 이상 차이가 맞지 않아서 이제 홧김에 집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오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인천에서 사진을 시작했는데 워낙 이제 제 향학열이 이제 컸기 때문에 어려운 옛날에 뭐 저희들 다 어렵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이제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 원서를 구해다가 제가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세목회라고 당시에 그 정조아나 그 몇몇 현재 유명한 그 작가들 있습니다. 그 지금 친구들이. 정주아 씨는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네네, 계시죠? 백제대 사진과 교수에 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세목회라고 조직을 하고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뭐 저보다 선배인 뭐 김용수 선생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는데 뭐 어렵게 그렇게 지내면서 인천에서 결혼도 했고 또 어차피 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다른 상업적인 사진에서 돈을 벌고 이쪽 그 작품으로 열정을 쏟고 그렇게 지내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렇군요. 네. 아, 뭐 서울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인천에서 사진가로 활동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춥고 배고프고 힘든 쉽지 작업일 않습니다. 텐데요. 쉽지 예,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디지털로 바뀌기 전에는 아날로그 시절에는 제가 선거 하시는 분들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제 개인전도 이제 3회 때는 인물 백인전이라고 해서 인물을 독창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1994년이었는데 굉장히 인천에서 그런 인물 사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알려지니까 유재영이 저 친구 인물 사진 잘 찍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선거 때 굉장히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뭐 하여튼 닥치는 대로 상업적인 회사나 뭐 브로셔 같은 것도 찍었었고 인천의 광고 홍보 책자라든지 구나 이런 이제 그 군에서 나오는 그런 그 홍보용 그 소식지나 소식지 뭐, 이런 데 잡지들. 들어가는 이제 인천의 풍광도 많이 찍게 됐죠. 그래서 어차피 구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 가톨릭대에서 이제 후학 양성을 네. 하고 계시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제자들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예. 그 후학을 어떻게 양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리키고 후배들하고 같이 지내는 걸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무모하게도 그 인천에서 2번이나 사진 학원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안내서를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2번째 동인천에서 사진학원을 했을 때 브로셔입니다. 그게 언제적입니까? 이게 98년인가 그렇습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제자가 한 30명 굉장히 많지만 지금 한 30명도 넘게 인천에서 기자라든지 뭐 구청이나 시의 그 사진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의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연구자도 있기도 하고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인연을 맺고 있고 또 사진 학원을 그만두면서 2001년도에 그 지인을 통해서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으로서 조형예술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문화예술교육원을 같이 부설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진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인천 사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다가 네. 저기 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천 하면은 아까 뭐 네. 김용수 선생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1세대부터 지금 우리 유재영 선생님이 한 몇 세대 정도 되시나요? 제가 한 4세대 정도 그렇게 됩니까? 되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 1세대부터 한번 그 계보도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진은 이제 해방 이전 1935년 그 유명한 이명식 선생에서부터 한국의 사진이 시작됐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인천 사진 역사는 해방 이후에 제가 그 공부를 하기는 1949년에 제물포 사진구락부하고 은영회라고 조직을 해서 당시에 최성현 선생, 김철세 선생, 김인수 선생 등이 1세대 사진가로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그분들은 다 작고하셨죠? 네, 다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활동을 하셨고 그 10년 후에
1959년에 사후회라는 데가 별도로 조직이 돼 있는 후배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그 은영회하고 합동으로 전시회하는 그 최초의 전시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인천의 공립병원 원장으로 계셨던 이종화 선생께서 문학산을 이제 많이 기록도 하셨고 그 책도 내셨었습니다. 이분이 인천 사진사에 굉장히 큰 공헌이 크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변길선, 허합, 홍재린, 김용혜, 이봉훈, 김종훈 선생 등 이런 분들이 60년대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서면 그분들이 2세대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들어서 김영수 선생, 김동희, 이정웅, 정중화, 박근호 선생 등 3세대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중반에 인천 왔으니까 이제 제가 4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활동을 지금 계속 왕성하게 하는 이제 김보섭 선생이나 최병관 선생, 조건수, 김면 선생 이런 분들이 4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전시회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보섭 선생은 얼마 네. 전에도 저희도 보도했습니다마는 네, 그 바위 사진전도 했었죠. 네. 연평도에 가서 흑백으로 멋진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사진을 배우고 있는 후배들 위해서 이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끝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요즘 젊은 후배들은 옛날에 아날로그를 하지 않고 지금 디지털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큰 필름으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현상하기도 힘들고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4x5 필름을 쓰긴 하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슬라이드 필름을 찍기도 하지만 그거는 작가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결과물이 어떻게 훌륭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진가의 마인드인데 현 시대의 사진가들이 또 인천에서 사진가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왕성하게 활동하는 후배 사진가들이 정식으로 배운 아니면 또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사진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젊은 시절을 정신없이 저 혼자만 지내왔지만 지금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후배들에게 제 노하우를 주면서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지 또 인천이 원래 사진에 특화된 도시였었습니다. 네. 그 박 대통령 시절에 그 각 시도마다 문화예술에 대한 특화하는 어떤 기획적인 문화를 이렇게 컨텐츠를 부여했는데 바로 그게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사진대전이라는 그 공모전도 만들고 거기에 대통령상까지 줬었죠. 지금은 많이 격화되긴 했지만 그렇게 됐고 인천에 문물이 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인천을 최초로 기록한 것도 인천이었었고 하지만 인천의 사진을 기록하고 인천에서 산 사진가로서 살아남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현재는 순수 예술이든 아니면 지역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어떤 예술이든 간에 이분들하고 잘 뭐 요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제 독특한 큰 기획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또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이제는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어느 틈인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마음은 젊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후학은 저 말고도 훌륭한 뭐 지금도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동안 있던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천 사진 역사도 배웠고요. 또 그동안 우리 유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물론이죠. 인천을 위한 인천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진 작업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